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및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021년 대비해서 환경보건 이렇게 썼지요. 그러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위생학도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환경위생학 이렇게 우리 과목이 돼 있었는데 이 나중에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생이라는 것은 독일과 일본 어원이에요. 그리고 보건이라는 것은 미국 어원이기 때문에 맨 첫 번에 위생학, 환경위생학 이러다가 우리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가 됐었냐면 일제문화청사를 하면서 보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슬며시 지자체에 따라서 위생학, 그러니까 환경위생학 이렇게 쓰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목이 두 가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다 우리나라 지자체나 뭐 환경부나 다 뭐가 있었냐면 환경보건학이 아니고 위생학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환경보건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서울은 환경위생학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과목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는 그 과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과목이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가 그 프린트물에 있죠. 수업 진행 방법은 교재를 이제 할 건데 크라운 출판사 2021년판 이걸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 거에 비해서 추가가 된 내용도 있고 법 같은 것들이 또 고쳐진 게 있단 말이에요. 2021년 기준에서 COD가 다 뭐냐 그러면 TOC로 바뀌어요. 2021년부터는. 근데 현재는 지금 2020년 9월이죠. 근데 내년 대비이기 때문에 그 항목 같은 것들이 바뀌는 거를 여기다 수정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보건학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2021년판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것이냐 그럼 프린트물 여기 준 거 있죠? 이론이 있고 양가로 두 번째 이론이 있고 양가로 세 번째 문제풀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론은 첫 번째 기본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본 강의는 어떻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어떤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의미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건 이 책을 가지고 갔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명 어떻게 나눠지나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기본은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심화나 기본이나 똑같이 가요. 그러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심화하고 기본이 나눠져요. 쉽게 말하면 10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어떤 거는 심화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띄고 그다음 어떤 거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에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1장은 식품위생학이고 12장은 역학 및 질병인데 역학 및 질병이라든지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반이 있다 이제 어느 지역의 어느 직렬 이런 걸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전남보건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을 별도로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있는 환경보건학 이꼴 환경위생학에 있는 11장과 12장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몇 개 얘기하고 심화를 돌려서 강의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을 일부 이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 듣고 싶으면 다 들어도 돼요. 그런데 두 번을 공중보건하고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화에 있는 11장과 12장을 들으면 공중보건이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또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는데 뭐가 되냐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쪽 11장과 12장은 기본에서 하는 것만 들어도 된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물을 기본에서 할 건데 여기 프린트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해양경찰청과 전남보건지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원래 보건행정학은 우리가 그냥 전남보건지 말고 보건직엔 들어가요. 근데 해양경찰청 옛날에는 맨 첫 번에 해양경찰청이었다가 우리가 또 박근혜 정부 되면서 국민 거기 있다시피 뭐로 바뀌어서 안전처로 바뀌었다가 또 문재인 정부 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과목에 똑같은 그 부서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툭툭 하나씩 내요. 그러니까 전남에서도 보건행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 툭 내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도 툭 내고, 근데 이것을 매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료체계가 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요 부분에 보건의료체계는 해양경찰청과 전남보건직을 대비해서 프린트물로 짧게 해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들어가는 학생들, 환경부나 또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환경직 학생들은 이 파트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들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를 것이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할 때 전부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고, 심화는 교재와 프린트인데, 교재는 어떻게 됐냐, 10장, 11장, 12장을 더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기피하는 거냐면,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개가 나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한 20문제 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장과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깊이해요. 그리고 서울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0장에서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서 깊이 나요. 그리고 무슨 농약 같은 것도 나고 아주 머리 아프게 제재 같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약, 농사 지을 때 벌러지죽이라고 하는 걸 농약이라 그러는 것이고, 똑같은 약을 우리가 뭘 죽이는 거냐, 파리나 모기, 위생해충 있지, 우리한테 질병을 옮기는 거를 우리가 죽이자고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살충제, 그래요. 이런 것들의 용제가 어떤 것이고 어떨 때 뭘 쓰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가요. 그리고 뭐 파리는 뭘 옮기고, 어떤 파리는 어떻고, 바퀴는 뭐 독일 바퀴들은 어떻게 제일 작은 거냐 큰 거냐, 이질 바퀴는 큰 거냐, 이질 바퀴 같은 경우는 한 4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독일 바퀴는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1 내지 1.5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내지 15mm다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지금 일반이라는 것은 해양경찰청을 제외한 거기 있는 말을 직렬 전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는 깊이 아니니까 서울 연구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깊이 안 나는데, 그 가서 이제 어느 직렬이 깊이 났었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위생해충과 식품위생학, 역학 감염병, 이것은 심화해서 다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또 해요. 프린트물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이라는 것이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것인가, 수는 미나마타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거기서 쭉 더 자세히 하고, 발암물질인 비소라든지 성명 같은 것들이 잠복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있고, 그다음에 광산 지역에서는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고 민감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해놓은 말 그대로 보건종합계획을 거기에서 다른 거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강의를 했어요. 이것도 이론과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올해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볼 건데, 또 개정도 된 게 있어요. 개정된 게 있는데, 개정을 작년에 2020년에 2019년이구나. 그때 이제 개정된 걸 봤는데 별로 바뀐 건 없고, 거기 보게 되면 SWOT 수압 분석이 하나 더 들어가서 거기다 추가로 더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심화로 들어갔지만 전남보건직에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종합계획을 들어라 이런 말 할 거예요. 기본반은 이제 어떤 반인가를 거기서 나눌 때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이론과 뭐가 되는 거냐면 문제풀이로 나눠진다는데, 이론 파트니까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환경 관련 법규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환경 관련 법규가 환경보건학은 고딕으로 쾅 쳐놨죠. 이거는 거의 모든 진열이 다 나요. 기본반도 우리가 특성화고 있죠. 특성화고도 나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이 법을 별도로 보라 그러진 않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기본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환경보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기본 문제풀이에 줘요. 그래서 별도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보건직에는 법을 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법을 이 많은 거를 다 못 보거든요. 학생들이 뭐가 되냐면 과목이 여기는 너무 많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학생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1살 더 먹고 덜 먹고 이거라 받아들이는 그거 상당히 틀려요. 그리고 깊이 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나긴 나요. 특성화고에서도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나는데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에 해줘요. 해주니까 법규를 이제 보라 그러진 않는데 그럼 이제 다른 직렬 전남보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서울연구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에 보는 우리가 환경직이라든지 환경부에 들어가는 환경직 여기는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도 많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건. 그 다음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근데 환경보건정책법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서 할 때 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얘기를 해요. 여기 보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우리가 대기외 저기 시청 앞에 가보면 측정하는 오늘 그 날씨는 어떤데 미세먼지 우리가 PM10은 어떤데 연간 기준치는 어떤데 현재는 얼마고 초미세먼지 PM 2.5는 초미세먼지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2019년 3월 달에. 이거는 기준치는 어떤데 우리가 현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왜 전광판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의 수질은 뭐 BOD, pH라든지 DO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법에 가서도 별도로 하지만 이론할 때도 다 해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경우도 있고 실내 공기오염 있죠. 실내 공기오염도 전남이라든지 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딕으로 한 거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잘 나는 거를 거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근데 화학물질 거기 보게 되면 등록평가법이 있지요. 이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해는 이게 나고 어느 해는 이러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는 부분도 있지만 법 같은 경우는 툭툭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법을 보면 알겠지만 14개를 해요. 지금 거기 등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작년에 2019년을 보니까 지금 2021년 대비해서 지금 2020년 9월이잖아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우리가 특성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다 놨던 거예요. 그 순서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딱이로 굴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이하게 여기서 거의 다 모든 직렬들이 놨더라니까 어떤 평가 그런 순서 같은 것들이 그래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외에 빛공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 맡아놓고 서울연구사도 환경위생학이라고 서울연구사는 보는데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빛공해. 우리가 보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것들이 비치면 잠을 못 자지요. 그래서 암 같은 것도 발생하고 생태계도 파괴하는데 그 기준치를 누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빛이 어떤 피해를 주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있지만 종합계획에도 다 있어요. 종합계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또는 생태계의 문제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놓은 것이 종합계획이에요.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듣게 되면 법의 개념들을 많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등이 났지요. 그럼 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의외로 경기도하고 경기도연구사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있죠. 여기서 의외로 또 잘라요. 근데 2020년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가 난 게 아니고 이 법이 난 게 아니고 딴 법이 하나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해양경찰청 옛날로 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맡아놓고 났었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그게 안 났더라고요. 한번 뒤에 보실래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를 해설을 달아서 아마 여기 줬을 텐데 다 크라운 출판사에서 해양경찰청은 다 났잖아요. 거의 다 났지요. 하나만 안 났던 것 같아. 다 문제풀이에서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거의 뭐가 되냐면 여기서 나내더라고. 어떻게 보면 베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는 공개가 안 되고 우리가 보게 되면 또 학생들이 역학 같은 것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복원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복원해서 가져오는 거 보면 아까 왜 10장보다 11장, 12장에서 의외로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지만 또 의외로 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안 나요. 안 난다고. 그러니까 직렬이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고 적은 직렬 있잖아요. 환경보건을 보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은데 각 지자체마다 틀려요. 어느 지역은 이쪽이 나고 어느 지역은 이쪽이 나고. 그래서 강의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론이 되는데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에 관한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에 대한 문제풀이 나눠놨지요. 그럼 기본에 대한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해서 기출 및 예상 문제로 기본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모의고사형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것도 기출 및 예상 문제라는 건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만 요즘 출제를 들어가면 이런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책 베끼지 말고. 그런데 베끼지 말라는데 여기 해양경제전문 다 베꼈잖아요. 크라운 거. 그랬는데 우리가 토시가 바뀌어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객관식이니까 보기가 있잖아요.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도 안 베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를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내면 우리가 거기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책 못 베끼게 하고 참고 문헌을 쓰기 때문에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지자체마다 또는 어떤 부처마다 문제 하나당 우리가 어떤 때는 뭐 1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뭐 8만 원 준 지역도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고 문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출 문제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베끼지 못하니까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예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우리가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푸는데 기본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따가 이제 심화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기본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 문제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다음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해서 이거 다 프린트로 가는 거예요. 프린트물로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교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프린트물을 준다는 거죠. 그럼 낱장으로 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몇십 페이지를 쭉 이제 1번부터 난 딴 사람보다 많이 풀어주죠. 1번부터 한 뭐 500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걸 다 올려놓을 거예요. 나는 자료만 주고 여기 이제 학원에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낱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일명 기출 및 예상 문제인데 이거 예를 해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예를 들어서 1회부터 25회까지 있다 그러면 기본이 들어야 되는 것은 1회부터 거의 예를 들어 22회까지고 23회부터 25회까지는 심화에 대한 모의고사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학생은 기본을 당연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화반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남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심화 파트에서 한두 개가 나지만 그렇게 깊이 나진 않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심화까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남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간호사인 학생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들으면 좋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나른 거를 확률적으로 나는 것들을 빨리 짧은 시간에 합격을 100점 맞게끔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나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띈 건데 다 올려놓긴 올려놔요. 근데 이제 심화반은 예를 든다면 23회부터 25회까지는 심화반이니 기본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표시는 해놔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형은 이렇게 1회부터 25회까지라 그러면 우리가 23회부터 25회까지는 심화반만 들으시오 이렇게 써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심화반 문제풀이는 별도로 단원별 문제풀이가 심화반은 별도로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푼다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형은 아까 있다시피 우리가 기출 및 예상 문제 1회부터 25회까지 있지만 23회부터 예를 든다 그러는 거예요. 23회부터 25회까지는 심화반을 더 추가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풀이가 기본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인데 모의고사는 앞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뒷부분은 심화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화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문제풀이가 있어요. 아까 이론도 있었고 문제풀이도 있는데 다 프린트물로 이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들어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수백 페이지 된 거를 내가 몇십 페이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 때는 많이 났어요. 뭐 2005년 뭐 이럴 때는 2011년에 참여했으니까 그 당시는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나더라고. 근데 기본 개념은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매해 나는 것들이 나요. 그래서 종합계획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 이거를 또 듣게 되면 법교 환경보건 듣는데 상당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짧게 해놨잖아. 이래서 문제도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 관련 법규를 문제풀이를 해요. 프린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환경부가 들어가는 그 학생들이 법규가 많이 나요. 법규가 의외로 거기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두 문제
아니면 뭐 한 문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어느 직렬, 그 법할 때 어느 직렬은 어디까지 봐라 이런 말을 법규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법규까지 이제 심화반이 됐지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국민안전처가 2017년 해양경찰청과 그 다음에 소방청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해양경찰청에 있다가 국민안전처로 됐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 붙여놓은 거 보게 되면 국민안전처 문제 이꼴 해양경찰청 문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2페이지 보게 되면 출제 유형이 있지요. 환경보건이 있고 양가로 두 번째 환경위생학이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객관식 오지예요. 그럼 객관식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오지로 선택하는 그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공무원 한 30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맨 첫 번에는 사지였어요. 그러다가 한 2097, 8년경에 오지로 바뀌었다가 2010년인가 이때부터 또 사지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환경부는 아직까지 오지예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 뭐 복지부라든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가 내가 관여하는 이제 보건계에서 복지부와 환경부는 뭐가 되는 사지예요. 사지고 지방직 있죠. 지방에서 보는 직렬은 뭐가 되냐면 환경직이라도 사지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맨 첫 번은 사지였다가 오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환경부만은 아직까지 그냥 오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환경위생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울시 보건연구사 문제는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환경보건으로 이렇게 해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목이 나눠진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에 지금 여기 동그라미 첫째 환경직이 있죠. 근데 환경부 써놨어요. 그러면 환경부 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요 과목을 들으라는 그 뜻이에요. 동그라미 두 번째 환경직하고 지방직 해놨지요. 지방직이라는 것은 경기도라든지 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본다 그러면 그 직렬을 지방직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 환경직은 지금 얘기하는 기역부터 리을번까지 들어야 된다는, 봐야 된다는 것이고 환경부의 환경직은 기역부터 리을번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보건직이 있는데 이 보건직은 아무나 보는 보건직이 아니고 경력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전남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남 학생들 한해서 일명 그것도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있지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이거를 환경보건학이 들어가는데 그 직렬을 보건직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중보건 들어가는 그런 보건직이 아니고 근데 전남 학생들은 환경보건도 보지만 공중보건도 들어가요. 근데 그 공중보건학에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아까 왜 11장, 12장이 더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네 번째 보건직이 또 있는데 이 보건직은 특성화고라든지 우리가 특성화고 그러니까 뭐 마이스터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거기 보게 되면 왜 기술계라 그래야 되나요? 특성화고로 해가지고 왜 고등학교만 가도 충분히 뭐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어떤 왜 저기 쪽으로 해가지고 뽑지요. 뽑을 때 뭐가 되냐면 거기서 다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응시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 제한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뭐가 되냐 그 학생들도 보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스터구나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 이 학생들이 보는 건데 이것도 사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부만 오지고 나머지는 다 사지인데 객관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부를 보자고요. 환경부는 기본과 심화와 종합개혁과 관련 법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가 문제가 50문제인데 이번에는 몇 문제가 나왔나 물어보고 온다는 것이 50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다 기본으로 들으셔야 되고 심화는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 다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도 이론과 문제풀이를 다 들으셔야 돼요. 의외로 여기는 종합계획에서 종합계획이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보건에서 하는 뭐가 되냐면 거기 구장인가 보게 되면 산업보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는 미나마타병, 카드름은 있다병, 3대 증상 같은 경우에는 폐기종, 카드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장애, 단백뇨 배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 문제풀이와 이론 다 들으셔야 되고 환경 관련 법규도 이론과 문제풀이를 다 있는데 거기 환경보건 해가지고 14개가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 특이하게
작년에 보니까 모든 직렬 난 거 이렇게 삐딱이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 아까 있다시피 뭐만 빼고 아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만 빼고 다 보라 이런 말 할 거예요. 그 문제 그 법규할 때 이런 거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는 환경직은 우리가 이 직렬과 해양경찰청은 사지예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기본 문제풀이와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과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종합계획 이론과 문제풀이 보셔야 되는데, 환경 관련 법규과 이론과 문제풀이를 다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상당히 이게 애매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2문제인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해양경찰청도 의외로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애는 거기서 2개인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가 실내라든지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환경정책 보건법이라든지 기본법이라든지 환경보건 이런 것들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빛공해가 또 툭툭 하나씩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나는 뭐 해가 이거 매해 난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환경 관련 법규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2판 4판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규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환경부를 제외한 지방직 환경직과 해양경찰청은 거기 기역부터 리을번까지 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보게 된 해양경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마다 거기서 한두 문제가 났었는데 2020년 올해는 여기서 안 나고 딴 데서 법이 났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됐고요. 저기서 났나 보구나.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유해성 평가 구체적 그 규정 여기서 툭툭 하나씩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남보건직 같은 게 간호사 자격증 있는 학생들이 보는 그 직렬은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 그 다음에 종합계획에서 이론과 문제풀이 이렇게만 들으셔도 돼요. 그럼 심화 11장과 그 다음에 12장을 들어야 되느냐? 들어오면 돼요. 들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하고 중복돼요. 중복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듣고 싶으면 들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마 쭉 연결해 놨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요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전남 같은 경우 환경보건, 환경정책, 대기환경, 실내 공기질, 그 다음에 화학물질 평가가 났어요. 똑같이. 그래서 요 정도만 보면은 되는데 또 위에 있는 거 툭 내면 어떡하느냐? 그거 어쩔 수가 없이 어떡하냐고. 너무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전남 같은 경우는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을 해놨고, 특성하고는 기본 이론과 기본 문제풀이만 풀어도 충분해요. 환경보건법이 나는데 기본에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문제풀이와 심화 문제풀이를 듣다 보면 그 직렬마다 났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고, 그냥 뭐 답만 달달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하고는 기본으로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 같은 경우 서울 연구사가 보는데, 그럼 충북 연구사라든지 아니면 뭐 충남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지방직에 들어가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왜 환경직의 연구사, 서울 연구사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는 연구사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지방에서 보는 환경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학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무슨 연구사 같은 경우에 공학도 보는 학생도 있지만 또 안 보는 직렬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마다 차이는 있더라고. 그러면 연구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2번째 환경보건에서 우리가 환경부처럼 그 법이 많이 나진 않으니까 여기 환경직, 지방직, 해양경찰청 요 수준으로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 연구사도 우리가 뽑잖아요. 경기도 연구사. 작년에 2019년에 합격해서 가는 연구사 그 학생 걔가 거의 다 100점 맞았나? 한 개 틀리고 왔나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문제풀이에서 났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연구사도 여기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해양경찰청. 근데 해양경찰청은 의외로 쉽게 나요. 나중에 문제 보라니까 근데 2019년은 조금 어렵게 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다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공학에서 좀 냈던 것 같아. 근데 공학 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구사는 기본 문제와 기본 이론, 심화 이론과 심화 문제풀이가 있는데 여기가 의외로 곤충 쪽에서 깊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 보니까 서울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을 가지고 방역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 왜 우리가 저기 9장 있지요. 아니 10장 그 위생해충 있지요. 제재 같은 것들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가장 머리 아프죠. 이런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깊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게 서울은 이상한 거를 보건 쪽 법규를 하나씩 툭툭 내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법이 무지 많이 났었는데 옛날에 무지 많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환경보건이라든지 정책 이런 게 있고 빛공해 같은 거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또 나기도 해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환경위생학이나 그 다음에 서울에서 보는 환경위생학이나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또는 환경부에서 보는 환경보건의 유형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는데 또 어느 직렬은 뭐를 봐야 되나 이렇게 또 물어요. OT를 했는데. 그러니까 OT를 들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거기에 기본반이라고 써져 있는 학생들 같은 기본을 들으면 중간중간 내가 얘기를 해요. 심화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얘기하고. 그런데 옛날보다는 공무원들이 경쟁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당락을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내는 건 아니에요. 출제를 한번 들어가 보는 선생들은 알겠지만 뭐가 되냐면 출제 의뢰가 온단 말이에요. 의뢰를 와서 받아보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공문이 와요. 비비 꼬지 말라는 거 있죠. 틀리지 않은 거. 이렇게 우리가 부정의 부정을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용어를 쉽게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거 기출문제 여러 가지 서점에 있는 책들 베끼지 말고,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는데 참고 문헌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게 그 직렬에서 쉽게 말하면 환경부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학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공해 질병 있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대교형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사람한테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 쪽 관여하는 사람과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 아니지만 환경역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환경역학과 질병을 다루는 역학은 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아까 역학 같은 것들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못 내게 한단 말이에요. 못 내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100% 똑같지는 않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나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배웠기 때문에 밑에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또 밑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옆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내기 때문에 기출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졌지만 아주 아무 데서나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직렬에서 예를 들어 환경부라 그러면 환경부 대비해서 환경직에서 그 필요한 거에 상중하, 가장 여기에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그냥 대충 할 것이냐, 상중하가 있고 난이도에서 어려운 면에서 상중하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60점을 맞을 거는 거의 다 이렇게 한 중간 정도로 해요. 그랬는데 우리가 상 있지요. 어려운 면에서 상은 10%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기 환경보건이 아닌 다른 거를 툭 낸단 말이에요. 해양경찰청도 20문제 중에서 19개는 여기서 냈고 하나는 딴 데서 보건 쪽에서 툭 냈대. 공중보건 역사에서 하나 툭 냈더라고요. 보건행정학에서 툭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다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생각을 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식을 낸단 말이에요. 이 과목이 아닌 걸 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재탕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려워도 상중하가 있지만 이 어렵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거를 거기다가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직에다 문장을 소설을 쓰라고 낸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 하더라도 뭐가 되냐 관련되는 걸 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난이도도 높아졌고 범위도 넓어졌지만 출제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말씀드릴 테니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목차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목차가 몇 페이지에 거기 적어 있죠. 저기 6페이지 있죠. 목차.
목차를 보고 몇 문제가 나는 것인가 말씀드릴 테니까 6페이지를 펴보세요. 환경보건 개념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개념만 있지만 역사도 추가를 해놨지요. 역사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역사가 거기 제목이 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 같은 경우나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 우리가 역사가 나요. 근데 전남에서 환경보건 개념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렬에서 이렇게 환경보건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교오염에는 뭐가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근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3문제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교오염은 3개 내지 한 4문제인데 환경부는 6문제 정도 나기도 해요. 여기서 대교오염에서. 그러면 이렇게 써놔보세요. 일반직 아까 얘기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지금 대교오염이 3개 내지 4문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요. 모든 직렬들이 거의 다 전남도 그렇고 특성화도 그렇고 지방환경직도 그렇고 연구사도 그렇고 3개 내지 4문제 내는데 환경부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6문제 정도 난다는 거죠. 그럼 가로 쳐놓고 6문제, 환경부는 가로를 쳐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급수위생 있죠. 급수위생은 환경부를 비롯한 모든 직렬이 한 2문제 정도 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2문제 내는 것도 있고 맡아놓고 왜 여과 있잖아요. 급속여과의 특징, 완성여과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2문제 정도 난다는 것이고 수질오염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의외로 해양경찰청이 많이 나요. 해양경찰청은 어떨 때는 여기서 3문제 정도 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바다 말 그대로 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그 부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제 의뢰가 올 때 공문이 온다니까 요 직렬이 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서에서 요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 요거를 상중하로 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상. 그냥 일반적인 거 중 이렇게 낸다는 거죠. 어려워도 그런 게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라도 꼭 필요한 거를 내는 거지 아무거나 소설 쓰라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외로 수질오염은 저기 해양경찰청이 어떨 때는 3문제까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해양경찰청은 한 3문제 정도 내기도 냈던 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해마다 그러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해양경찰청 이꼴 국민안전처 옛날에 했던 건 공개했던 문제예요. 공개했던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봐보시라니까 났던 것이 또 나기도 한데 유사하게 나지요. 환경부는 한 2문제 정도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 폐수 처리와 하수와 폐수 처리 그 다음에 폐기물 있지요. 근데 이게 이제 공학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건직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공학한 학생들은 거기다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환경부는 폐기물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요. 폐기물에서 별도로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정 폐기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문제 내지 2문제 또는 2개 내지 3문제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왜 하수도 시설 있잖아요. 합류식이 어떻고 분류식이 어떻고 경기도 연구소는 또 맡아놓고 이런 것들이 나요. 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 의외로 많이 나요. 산업보건은 질병 있잖아요. 아까 왜 종합계획에 가면 뭐가 되냐면 비소는 흑비증, 1급 발암물질이다. 이게 종합계획이 있다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 있는 그 중금속이나 여기서 내가 산업장에서 일하다가 중금속 먹으면 들어 마시면 걸리지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면하게 되면 우리가 폐암을 유발한다. 육가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가크론보다 더 독한데 이것도 폐암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크롬 같은 경우는 비중격 청곡증이다. 종합계획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럼 이것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들어오면 아까 우리가 그 수질오염 있지? 여기서도 읊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있는 대교염에서 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중복이 많이 돼요. 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카드론 같은 것들이 물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공기로 들어오면 똑같은 거죠. 그럼 카드뮴이 중금속인데 어떻게 공기로 들어오느냐? 아 작은 미세지 이만한 쇳덩어리가 들어오겠냐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소 같은 경우는 흑비증을 유발하기지만 하는데 사지 색소 침착 그리고 나서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종합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보건에서나 대교염이나 수질오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참하다 보게 되면 별거 아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산업보건에서 일반적으로 2-3문제가 나는데 환경부는 6문제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쉽다는 거지. 이건 단답이잖아요. 그럼 매일 거기 대교염에서도 읊었고 수질오염에서도 읊었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소는 1문제 정도 나요.
한 문제 정도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택 및 의복 위생에서 한 문제 정도 나는데 환경부가 의외로 많이 나요. 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는 소독 있죠. 소독에서 뭐가 되냐면 6문제 정도가 나게 돼요. 소독에서. 소독이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의외로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거가 되고 9장은.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이제 10장 있죠. 10장은 위생곤충인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절지동물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파리, 모기 뭐 우리가 벼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옮기는 거 이제 요거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파리가 옮기는 것은 소화기를 옮기는데 소화기라는 것은 장티푸스 그 다음에 항상 내가 비슷한 증상이고 비슷한 병원책을 해서 장티푸스가 나오면 파라티푸스가 따라 나온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건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승저증, 구더기증 있죠. 이런 것들을 파리가 관계하고 벼룩은 패스트를 옮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것이 뭐 증식형은 어떻고 그러니까 모기 속에 들어가서 한 마리가 균이 10마리 100마리 되는 걸 증식형 모양이 변하는 것을 뭐라는 발육형 모양도 변하고 그다음 숫자도 커지는 걸 발육증식형 이런 것들을 일명 우리가 뭐라는 절지동물들이 질병을 전파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제재 있죠. 농약을 뭐 용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수용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요. 그런데 단순하게 외우는 것들이 머리 아프죠. 무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약 어떤 것과 석유와 뭘 섞어서 한 것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가루를 뿌리는 것이 분재고 이런 것들을 난다는 거죠. 그래서 2문제 정도 나는데 또 환경보다 한 4문제 정도가 나게 돼요. 이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심화반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구미생 있죠. 식구미생은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는데 특성화고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도 나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심화를 왜 돌렸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심화는 더 깊이 해줘요. 깊이 해주는데 특성화고나 보건직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심화를 깊이 안 들어도 기본으로는 해줘요. 날만한 것들 해준단 말이에요. 기생충으로 옮기는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가 민물고기, 붕어, 잉어, 페디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 제2중간숙주가 가재개 맡아놓고 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징계를 다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어느 해는 9문제, 10문제가 나게 돼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역학 및 감염병도 우리가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2문제 정도가 나죠. 올해는 2020년은 3문제가 났던 것 같아요. 역학에서.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소화기 질환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나서 2~3문제가 나는데 뭐가 환경부는 여기서 8문제, 9문제가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11장과 12장에서 거의 20문제가 나는 애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닌데 의외로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12장까지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 파트에서도 식품과 역학도 하지만 우리가 짧게 가고 나머지를 이제 심화를 돌려서 별도로 깊이 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이제 OT를 한 거란 말이에요.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는 거냐면 1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게 되면 제1장 환경보건 개념 그랬죠. 환경보건 개념 그랬는데 환경보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미국 어원이에요. 보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위생이라는 것은 독일 어원인데 독일 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이나 이꼴 환경위생이나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똑같은 어원이 환경위생학에서 어디서 났었냐 그러면 서울연구에서 났단 말이에요. 보건이라는 것은 어느 개념이라 어느 나라 개념이라고요? 미국이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생이라는 건 독일과 일본의 어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 개념 보게 되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정의가 있죠. 그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환경보건 정의는 그러면 얘기하는 건 줄치면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다 듣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 2학년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3학년에서 배우는 게 있죠. 근데 1학년에 들어가 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내용을
거기서 알려주면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장에서 요만큼 알려주고 2장 가서 요만큼 알려주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부터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쉽게 1학년을 가가지고 6학년까지 다 알려주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2학년 되면 1학년 때 그렇게 어렵던 것이 쉽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어딘가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설명하면 뒤에 가서 이만큼 이렇게 늘려야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듣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마 서로가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하면 퉁 하면 뭐가 돼요? 또 내가 질문할 때 시험처럼 바로 들어가요. 근데 나도 무지 바쁘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왜 답변을 해서 짜증나기도 하지.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들으면 어딘가선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30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 가면 이해가 되겠다 이때쯤 가면 다 설명하니까 그렇게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 효율적일 거예요.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효율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얘기하는 건 줄치면서 따라오시는데 중요 표시해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중요 표시는 기출문제였고 앞으로 날만한 것들 하니까 별표를 잘 쳐놓으세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졸지 마시고.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다 꽂지 마세요. 난청와요. 그리고 오래 못 들어요. 그럼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서는 스피커폰으로 듣게 되면 욕 바가지를 먹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 들을 때 스피커폰을 들으는 게 이게 나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되냐 하루에 영어를 200단어씩 20시간씩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어폰 뭔 짓을 안 했겠냐고. 이어폰도 많이 꼈는데 그게 난청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 어떨 때 보게 되면 내가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봤는데 이 난청은 아니라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고 공부도 잘 안 돼요. 열이 나오니까 스피커폰으로 영원히 젊은 거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으시고 이어폰으로 이제 도서관 같은 데만 들으시고 집에서는 스피커폰을 듣는 게 상당히 이게 수업하는데 더 우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는데 얘기하는 거 줄치면서 이제 중요 표시하는 거 막 하면 따라오세요. 환경보건 정의는 첫 번째,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환경위생학과 유사하다 그랬죠. 한번 읽어본 것이고 왜 이걸 읽었느냐? 환경위생학에서 전남이 환경보건 개념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럼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은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을 위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줄 물리적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인자를 통제하는 거죠. 그럼 물리적 인자라는 것은 물리적 생활환경 그랬죠. 여기에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라든지 우리 지금 아까 챕터 봤잖아요. 대기, 수질, 토양. 우리가 토양은 여기 안 해놨는데 문제풀이 할 거예요. 토양이 의외로 또 딴 데서 많이 안 나요. 토양이 딴 데서는 안 나는데 의외로 어서는 보건직, 전남 보건직이 의외로 토양이 잘 나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여기다가 올해 내가 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지더라고. 그럼 어차피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 해주면 더 해설을 준단 말이에요. 개인 책감만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뺐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저 9월 달에 하는 거에서는 뒤에 가서 문제풀이 어차피 줄 거라 토양에 관한 것들을 뒤에 가서 문제풀이 보다 기본에서 다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양도 다뤄요. 그 다음에 아까 목차에 봤다시피 대기, 수질, 진동, 폐기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를 다루자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위생학이지요. 그럼 전나온 뭐라 하냐면 2018년에 다음 중 환경보건 정의가 아닌 것이더라. 첫 번째 소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보게 되면 환경 요인에 분류 있는데 거기 뭐 있어요? 광선 있죠? 광선이라는 것이 햇빛인데 요 몇 장 넘어가면 햇볕을 우리가 받고 살죠. 여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말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외선은 200 내지 400나노메타,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이런 불빛이죠. 탄소 동화작용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시광선이죠. 우리가 400부터 700나노메타, 그 다음에 적외선은 따뜻한 온열선이죠. 따뜻한 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옛날에는 780에서 780나노메타 이상,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된 책이 또 있어요. 700부터 우리가 이상 이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700 이상이라는 책이 없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니까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풀이하기 전에 여기 기본에서 다룰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광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도 뭐가 되냐 환경보건이나 여기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두 번째 양가를 3번에 보게 되면 위생곤충 있죠. 위생곤충도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생곤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를 보는 거예요. 전담 이렇게 한번 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환경위생 정의를 보자고요. 아까 읽었고 환경요인 분류에는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지요. 그럼 자연환경은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생물학적 환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화학적이 어떤 것이냐 이학적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화학적 인자가 뭐냐 이렇게 났던 것이 아니고 아까 소독에서 우리가 6문제 이상이 나는 때가 있었다 그랬던 거죠. 그때 가면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인 소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학적이라는 것은 이학적은 물리적을 뜻하는 거예요. 이화학적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화학적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독에서 물리적인 소독을 찾아라. 그냥 일반적으로 환경부를 제외한 데는 그렇게 내요. 그런데 환경부는 물리적 소독을 찾아라 그러지 않고 이학적 소독을 찾아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의를 하려고 또 환경부를 기준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용어도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선 저 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학적은 물리적 화학적, 합친 거랑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공기, 토양, 광선 아까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외선도 여기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 표시했고요. 물, 소리, 대기오염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기오염하게 되면 SO2는 어떤 증상이 있고 액화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상기도염증을 유발한다. CO는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서 우리가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그럼 이것은 왜 우리 연탄가스 중독 마셔서 죽었네, 연탄가스 마셔서 죽였네 그런 말 죽었네 그랬죠. 죽였네가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거냐면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네. 고압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고압산소 요법기를 쓰네 이런 것들 할 때 할 거란 말이. 그리고 먼지 같은 거 있죠. 진폐증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크기가 있나 0.1 내지 5마이크론가 어떤가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수질오염이 있고 그 다음 폐기물 같은 것들 있죠.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은 pH가 맡아놓고 나는 거 폐산은 2.0 이하 그 다음에 폐알칼린 12.5 이상 이런 것들 이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에는 우리가 동물, 위생곤충 아까 위생곤충 중요 표시하랬던 거지. 여기는 아까 10장에서 얘기하는 파리가 옮기는 질병, 모기가 옮기는 질병, 모기가 옮기는 거에 일본내요, 말라리아 또는 우리가 황련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카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가 옮기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에서 바퀴란 말이에요. 바퀴가 우리가 여름을 좋아하는 그런 온도란 말이에요. 한 25에서 30도, 35도인데 요것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있죠. 그래서 바퀴와 전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얘를 또 잘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각종 병원 미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자연환경의 환경보건 분류라는 것이고 사회환경은 인위적 환경과 문화적이 있지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복과 식, 주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주택은 예를 들어서 불빛이 어떻게 되느냐 햇볕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햇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택위생 가면 햇볕은 6시간 쪼이는 게 좋아요. 집에 들어오는 게 좋은데 최소한 몇 시간 쪼여야 좋으냐 4시간 이것도 또 맡아놓고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방향이 좋으냐 또 환경부도 맡아놓고 나는 게 남향이 좋지요. 그래서 남향집이 좋다 이런 말 하는 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집에 많이 안 있지요. 그러니까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러는데 왜 남향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뭐가 든 남쪽 바다 오면 달아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 많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을 안 따진다 그러지만 이론상은 그렇다는 거죠. 주택위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주거가 있고 식생활 같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식품위생학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 아까 여러 가지 질병 산업보건이 있겠죠. 위생시설 있고 문화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보건에서 알아둘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남 같은 경우 용어 정의에서 환경보건 정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아까 챕터에 있는 거 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아닌 것 할 때 식품 가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식품 위생학은 하지만 식품 가공은 아니죠. 그래서 식품 가공, 가공을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지. 환경보건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써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거를 정의를 토시까지 다 외워야 되냐,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또 와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큰 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여기 환경보건을 본다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있잖아요. 큰 제목부터 보고 조그만 거로 가고 기출문제 표시해주면 일단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토시까지 챙기고 앉았지요. 그런 거 보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빨리빨리 합격하고 가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1챕터가 끝났으면 바로 그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알 수 있겠어요? 오늘 6시간 했다, 공부를 했다 그러면 6시간 그 분량을 문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이론할 때는 문제를 안 풀어주거든요. 근데 몇 문제 특이한 것들은 풀어줄 건데 중요 표시해줘요. 문제 어떤 거 중요하다는 거. 그럼 본인들이 문제를 정독을 한번 풀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듣게 되면 상당히 쉽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14페이지까지 했죠. 10분 쉬었다 15페이지 환경위생 발달사를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